자, 오늘의 주제를 말하기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같이 운동하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회원님은 운동을 하신 지 꽤 오래되셨어. 지금까지 스파링을 한 4차례 했는데 할 때마다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나도 충분히 공감해. 우리 체육관은 링이 그렇게 넓지 않을 뿐더러 키가 크고 잘하는 사람이랑 할 때마다 아무리 움직여도 좁은 링 안에서는 상대의 사정거리 아니니까 도망다니다가 체력이 금방 빠져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나는 복싱을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스텝. 복싱은 주먹으로 싸우는 운동이긴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다리 동작도 주먹만큼 큰 비중을 차지해. 링은 넓은데 다리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리한 조건이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에도 복싱은 다리로 하는 운동이다 라는 말이 꼬릿말처럼 따라다니기도 하지. 이렇게 중요한 스텝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할까? 체육관에서 운동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바로 줄넘기야. 줄넘기를 하지 않는 체육관은 없어. 하지만 줄넘기는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운동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법일 뿐 복싱에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잘 들어봐. 왜냐하면 줄넘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다름 아닌 링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발을 단련하기 위한 거야. 자,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스파링은 하고 싶은데 맞는 게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되는 운동이니까 귀 쫑긋하고 잘 들어봐. 줄넘기 동작과 스파링 할 때의 동작을 한번 살펴보자. 줄넘기 할 때는 방향성이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스파링을 할 때는 위아래뿐만 아니라 앞, 뒤, 좌우로 정신없이 움직여. 발은 방향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줄넘기를 하면서 위아래로만 뛰다가 갑자기 사방으로 뛰면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누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야. 무하마드 알리의 훈련 스케줄을 보면 토우 댄싱이라는 게 있어. 이것은 지금 보는 무하마드 알리의 춤 같은 동작을 있게 한 거야. 복싱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신없이 상대를 피해 뛰어다니는지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준비된 영상이 없어서 스텝을 사용하면 왜 상대방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뤄볼게. 그렇다면 스파링을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연습하면 좋은 운동이야.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스텝을 사용하기 위해 하는 운동 방법을 알려줄게. 무하마드 알리의 훈련법 중 하나지. 요즘에 나도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동작이야. 이 동작은 자유분방하게 그저 주어진 공간을 무작위로 뛰어나뛰는 거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동작을 3분 동안 유지하면 굉장히 힘들어. 이 동작 안에서 여러가지 방향 전환을 연습하면 좋아. 체력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는 이 프로그램을 3라운드 이상 할 것을 권장한다. 무하마드 알리는 15분 동안 한다. 뛰다 보면 종아리가 아파서 힘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멈추는 습관이 생기면 운동하는 효과가 많이 떨어져. 그럴 때마다 종아리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 다른 움직임이 필요해. 예를 들면 사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잠시 멈춰서 제자리에서만 줄넘기 하는 것처럼 한다던가 말이지. 이 연습의 포인트는 피로도를 꾸준히 유지해주는 거야. 피로도를 어느 정도 강도로 유지할수록 운동 효과는 높아져. 토 댄싱 파트너가 있을 때, 파트너가 있다면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가 있어. 한쪽 파트너가 한 손을 내밀고 상대에게 접근해주는 거지. 그걸 다른 파트너는 계속 피해 다녀야 돼. 주먹에 자신의 얼굴이나 몸이 닿으면 안 되는 거지. 손을 들고 쫓아가는 파트너가 간혹 어떻게든 닿으려고 도망다니는 상대를 생각 안 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파트너 운동에 실패하게 될 거야. 싸우게 될 수도 있지. 이때 쫓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을 쫓아가는 동안 파트너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속도를 잘 맞춰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란이 안 익는다고 불을 세게 놓으면 타버리는 것처럼 불 조절을 잘해야 성공적인 운동이 될 수 있어. 자, 이 운동을 3분 동안 서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면 돼. 우리나라의 복싱은 혼자서 하는 모습에 굉장히 익숙해. 같이 하는 스파링이 오히려 낯설 정도지. 하지만 복싱은 파트너 운동이야. 파트너가 없는 복싱은 복싱이 아니라 춤에 불과하지. 나는 혼자 하는 것보다 파트너와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같이 운동하고 싶은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한 번쯤은 물어봐. 몸 같이 푸실래요? 혼자 하는 운동에 즐거움을 느끼는 척 다들 눈은 안 마주쳐도 같이 운동하는 신선함에 목말라 있을 거거든. 보통은 관원이 이런 시도를 하기 전에 지도자가 케어를 해주는 게 맞긴 한데 여건이 안 좋으니 뭐 별 수 있나? 자, 그리고 이건 파트너와 같이 하는 토 댄싱에서 좀 더 추가한 내용인데 막상 글러브와 헤드기어를 차고 사람을 상대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감이 들어. 하지만 이 연습을 하고 나면 사람을 상대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질 거야. 발로 끊임없이 스텝을 뛰면서 상대의 왼쪽 어깨를 터치하는 거지. 말 그대로 잽 동작을 연습하는 거야. 자, 아직 내 영상에서는 주먹 동작을 다루지 않았지만 보는 그대로를 따라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 싸울 자세를
잡았을 때 앞에 있는 손을 잽이라고 하는데 그 잽 동작도 지금 어깨를 터치하는 이 동작과 별반 다르게 없거든. 나는 사실 잽을 이렇게 배우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이미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잽 동작이 뭐가 어렵냐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손 동작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타겟이 없는데 손을 무작정 뻗으라고만 하니 그 유명한 망치질이 나오고 손을 돌리네 마네 하게 되는 거야. 자, 이 연습을 파트너와 함께 꾸준히 해준다면 사람을 앞에 두고 연습하는데 쉽게 익숙해질 수가 있어. 기회 될 때마다 운동 스케줄에 포함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운동은 어느 정도 부상에 유의해야 돼. 왜냐하면 거리 조절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깨를 터치하는 거리 이상으로 팔을 뻗어 상대의 얼굴에 손가락을 찌를 수도 있거든. 그리고 상대의 공격을 무리하게 피하려고 하다가도 다치고는 해. 어깨만 돌려서 피하면 되는데 굳이 피하려고 머리를 움직여서 손이 들어오는 동선을 침범을 하니 상대의 손가락이 눈을 찌르기도 하지. 하지만 이미 내가 유의를 해줬으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사고는 99% 줄어들 거야. 반드시 명심하라고.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돼.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그럼 이만.